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소나기 내리고 천둥치듯 한바탕 제 일상에 휘몰아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혼을 했고 지금 아주 홀가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의 결혼생활 마침표로 찍는 날 집이 아니라 호텔에 묵으며 혼자 자축을 했었네요. 기혼자였을 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마치 미래를 즐기는 것처럼 짜릿하더군요. 그리고 순간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혹은 나도 다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랑의 세포도 깨어났었고요. 주책맞게 말이죠. 10년 동안 저는 정말 저란 사람을 내려놓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았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주위의 모든 짐들을 내가 짊어지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했었는지, 저의 그런 행동들로 인해 이제는 이혼을 해버린 남편을 의지박약한 인간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서류를 접수했던 날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고 하더군요. 좋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냐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든 사람도 좋자고 한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들의 뻔뻔함에 치가 다 떨리더군요. 어느 날 친정 엄마 아버지가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라 자주 찾아뵙진 못하는 분들인데 꼭 할 말이 있으니 시간을 내서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대뜸 그랬습니다. 자기도 주말엔 좀 쉬자고요. 그리고 적어도 한 달 전에 약속을 잡았어야 했던 거 아니냐고. 주말이면 바로 내일 모레인데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놈의 지긋지긋한 낚시 모임 때문이었죠. 낚시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놈이었거든요. 빈둥빈둥 하는 일도 없으면서 제대로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그놈의 사회생활, 그놈의 남자들만의 세계. 솔직히 남편이 같이 안 간다고 하니 더 홀가분했습니다. 그 즈음 남편 놈이란 놈이 제 옆에서 숨만 쉬어도 끔찍하고 꼴보기 싫을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분 또 살아가지고 시덥지 않은 걸 물어보더군요. 그 치킨집이랑 펜션 받아와. 이왕 간 김에 장모님 장인어른 이제 연세 드셔서 하시기 힘들잖아. 어차피 나중에 당신 거 될 건데 솔직히 까놓고 그냥 달라고 해. 지금부터 당신이 운영한다고. 그리고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그런 일도 시작해야 하는 거다. 당신도 더 나이 들면 감 떨어지고 해서 그거 시작 못해. 혹시 그거 주신다고 오라는 건가? 결혼했을 때부터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부모님의 돈벌이인 치킨집과 펜션. 엄청 화려하거나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유일한 돈벌이였었는데 남편은 그걸 그렇게 탐을 내더군요. 자기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나? 부모님은 여름에만 한철 장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겨울철엔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주시고 여름에만 당신들이 직접 손님을 받고 몸을 움직이시는데 잘 될 때는 정말 잘 되고 안 될 때는 정말 안 되는 일종의 정말 한철 장사였었죠. 남편이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저 말을 끝으로 능글맞게 웃어대는데 하마터면 들고 있던 핸드폰을 집어 던질 뻔했었네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엄마 아버지 유일한 돈벌이인 거 몰라? 그리고 당신은 양심이란 게 있냐? 당신이란 사람을 양심에 털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설령 부모님이 주신다고 해도 나는 받을 생각 없고 그냥 다른 사람 새 주라고 할 거야. 그걸 내가 왜 받냐? 아니면 그냥 팔아버리고 두 분이서 좋은 실버타운에 가시라고 하던지. 암튼 그 지긋지긋한 치킨집하고 펜션 얘기는 좀 그만해라. 지겹지도 않아? 솔직히 능력 없는 인간이고 집에 가게 경제에 하등 도움 안 되는 인간이지만 눈치 하나는 빠르네 생각을 했었네요. 확실하게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엄마가 은근히 그 말을 흘리긴 했거든요. 시간이 있겠냐고. 여름철에 장사하러 혹시 내려올 수 있겠냐고 말이죠. 엄마가 가장 걱정하는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친정 엄마이고 워낙 연세가 있으신 양반이라 그런지 남편 밥대를 그렇게 신경을 쓰셨거든요. 제가 장사하러 내려오면 남편 밥은 누가 챙겨주며 그리고 아내가 되어서 남편 밥을 챙겨주지 않는 꼬라지를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경을 치지 않겠냐고 그걸 가장 문제 삼는 분이셨죠.
암튼 싫다는 사람, 쉰소리하는 사람 데리고 갈 정도로 인내심 있는 사람 아니었던지라 그냥 저만 친정엄마 아버지 뵈러 갔었네요. 그리고 그날 친정 부모님은 제가 예감했었던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는 만큼 돈을 벌 수는 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고 싶어도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 딸이 네가 이제는 도맡아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찌 나올지 그걸 걱정을 하셨습니다. 딸내미 친정 쪽으로 빼돌린다 생각 안 하시게끔 잘 말씀을 드리고 남편에게도 허락을 잘 받아서 좋은 쪽으로 그리고 최대한 네가 장사를 한번 해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엄마, 아버지, 왜 그렇게 사위 눈치랑 사돈 눈치를 보신대? 시어머니랑 남편이 허락 안 하면 그럼 나는 못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기고만장한 거예요. 10년이야, 나 결혼한 지. 이젠 그렇게 눈치 안 봐도 돼요. 뭐 딸 가진 사람들이 죄라도 졌나? 좀 들뜨더군요. 작은 곳이었고 허름한 곳이었지만 치킨집에 펜션까지 대략 시세가 10억 정도 되는 곳이긴 했었거든요. 이래서 자식들은 다 도둑놈, 도둑년이라고 하는 건가 봅니다. 미처 좋아 날뛸 것 같았지만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해보겠다 그리 말을 했죠. 왜 그렇게 친정엄마 아버지에게 길을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잘 살아서 내 부모한테 뭐라도 하나 더 해드려야 옳을 텐데 저는 그 반대로 엄마 아버지 것을 빼앗아 오는 셈이었으니까요. 좋았고 기뻤고 흥분되었지만 죄송한 마음에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기대한 만큼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 암튼 그리 행동을 했지요. 집에 돌아와서 굳이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좀 정리를 하고 저도 알아볼 건 알아보고 뛰어들어야 했기에 한 1년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던 아니면 친정 부모님이 1년만 더 장사를 하시게 하던 그리할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어찌 나올지 걱정이 되었던 엄마가 남편에게 말을 한 듯 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태세 전환을 하는데 정말 이것들이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남편이란 놈은 직장을 관두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더 들떠서는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고 나서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란 사람은 돈 벌어 먹기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명의까지 다 이전해 주시는 것이냐를 물어왔었죠. 솔직히 남편보단 시어머니 모습이 더 우습대요. 친정에 뭐 좀 들어갈라 치면 그렇게 싫은 소리하고 출가 외인이네 어쩌네라는 소리 했던 사람인데 명의 이야기를 하다뇨. 우리 아들한테 네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며? 사부인 이야기에서 들었다고 아들이 그렇게 서운해하더라. 부부면 비밀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너는 그 좋은 소식을 우리 아들이나 나한테 알리지 않고 너만 알고 있었냐? 왜? 딴 주머니라도 차게? 갑자기 큰 게 들어오니까 딴 생각 나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떡하겠냐라고 물어보신 거였지 언제 하겠다라고 확정을 지은 건 아니었어요. 그 여름철에 장사하려면 내려가야 하는데 이것저것 따져볼 것도 많고 계획도 세워야 하는 거니까요. 뭐 암튼 사돈들이 생각을 아주 잘하신 것 같긴 하구나. 언제쯤 니들 부부한테 그 이야기 하실까 내심 궁금하긴 했었어. 우리 아들이랑 얘기했는데 아유 그놈의 자식은 지 엄마가 안 도와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나 보더구나. 그래서 내가 좀 내려가 보려고 한다. 이번 주에 우리 아들이랑 갈 건데 여기저기 손볼 것도 많을 거 아니야. 너도 같이 갈래? 결혼 10년 내내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돈도 자기 것들, 제 물건도 자기 것들, 다 자기들의 소유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었죠. 처음에 제가 길을 잘못 들어 저는 그게 맞는 줄로만 알고 살았었는데 10년이란 세월 동안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아하니 저도 어느 정도 담력이 쌓이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은 빼앗기지 말자라는 마음 말이죠. 왜 어머님이 가세요? 거기 어머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곳인데. 그리고 그 일은 왜요? 다들 신경 끊어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 곳이니까요.
전화 통화였는데도 시어머니 당황해 하는 거 느껴지더군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왜 반항을 하지? 라는 느낌 말입니다. 그냥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다 빼앗기고 살았었는데 이것마저 친정 부모님의 돈벌이마저 빼앗길 순 없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왜 자기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모자가 어쩜 이렇게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지. 그래서 저야말로 왜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네 거 아니지 않냐고. 우리 부모님 것인데 왜 너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마치 자기들 것처럼 나서고 설레발을 떨고 있는 것이냐고요. 뭐래? 그럼 우리 거지. 그게 네 것만 되는 거냐? 갑자기 왜 그래? 그럼 장모님이 왜 나한테 이야기를 했겠냐? 너 일하게 해달라고 나한테 허락을 구하더라. 네가 거기서 일하고 안 하곤 내 뜻에 달렸다는 거야. 내가 허락을 안 하겠다. 장모님 장인어른께 말씀드리면 너도 완전 황 되는 거라고. 아무튼 잘 됐어. 나도 이젠 좀 편안하게 돈 좀 벌어보자. 나 일 그만둔다고 회사 얘기했어. 한 달간 인수인계 해달라고 하는데 뭐 내 알바는 아니지. 내일부터 안 나갈 거고 내일 당장 거기 내려가 보려고. 그리고 왜 한철 장사만 하냐? 그냥 사시사철 사람만 받으면 돈 나오는 곳인데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채워 넣을 건 채워 넣고 바로 시작하려고. 내일 엄마랑 내려가서 내가 둘러볼 테니까 너는 돈이나 좀 준비해놔. 물건들 사람이 현금이 필요할 거 아니야. 으흐흐흐 신난다 신난다. 나도 외제차 좀 끌어보자. 그러면서 희죽희죽 통화를 하면서 웃더군요. 거기서 편안하게 돈도 벌 수 있고 나중에 뽑아먹을 건 다 뽑아먹고 건물 팔아도 그게 얼마겠냐고. 이제야 자기 인생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진지게 좀 이렇게 주셨으면 그동안 남 밑에서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었던 거였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 너무했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럼 정말 좋게 쳐서 같이 그 펜션 사업을 한다 치자고요. 남편 말처럼 정말 열심히 일을 할까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었습니다. 딱 보면 감이 오시지 않나요? 좀만 힘들어도 알아눕는 사람이었고 무거움만 봐도 제게 손짓하며 좀 들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친정 부모님 당부 말씀 중에 시댁이 잘해야 한다. 남편한테 잘해야 한다. 하도 이야기를 해서 그게 세뇌가 되어서 그랬던 건지 몰라도 저는 저를 너무 혹사시키며 그지같이 살고 있었더라고요. 바깥일도 하면서 집안일 다 제 차지였고 시댁에 가서도 종처럼 일하는 게 당연했었고 시어머니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말할 때마다 저는 못 사 입어도 시어머니 필요한 거 사다 바치는 게 당연한 줄로만 알았었습니다. 그렇게 노예처럼 호구처럼 살았었는데 지금 제게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헌신적인 아내 며느리였었는데 돌아오는 건 더 달리라고 네가 더 해야 하는 것이라고 재촉하는 남편과 시어머니 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가끔 말대꾸하니 변했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어디 감히 그러는 것이냐고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냐고 욕을 했던 시어머니. 점점 아줌마스러워지고 억색이 지기만 한다고 했던 남편. 그들이 저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전 알고 있는데 그들만 모르고 있더라고요. 일을 그만두고 또다시 제게 달라붙어 기생하며 살려고 하는 남편의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자기들 것도 아니면서 더 호들갑을 떨어대는 그 꼴에 기가 찼었고요. 그래서 그만 오지랖 떨라 했습니다. 네 거 아니고 니네 엄마 거도 아니고 내 거라고. 내 부모가 딸내미 고생하며 사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 거 내어준 것이라고. 너나 시어머니 끼워줄 생각 눈꽃만큼도 없으니까 기대 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기가 막히게도 그럼 제가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걸 허락을 안 하겠답니다. 지가 뭔데? 지가 뭐 내 주인이라도 되나? 주인이 될 깜냥은 되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편안하게 돈을 벌어?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편안하게 돈을 쓰고 싶은 거겠지. 너도 그렇고 니네 엄마도 그렇고. 왜? 당신들이 나서냐? 당신들 거야? 아, 정말 가지가지 한다. 일을 관뒀어? 누가 너랑 같이 한대? 나는 너랑 같이 할 마음 추호도 없어. 와, 이게 지금 좋은 거 하나 물었다고 남편이고 뭐고 다 내팽개 치겠다?
헐,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해. 야, 너 하지 마. 내가 허락 안 해. 장모님한테 내가 말할 테니까 너도 그걸 생각하지 말라고. 너 좀 오냐오냐 할 때는 너무 기어오른다. 나이 같이 먹어가니까 대들어도 그냥 참고 있었는데, 야, 너 사람이 변하면 죽을 날 다가오는 거래. 사람이 늙어가면 갈수록 심성이 고와져야 하는 건데, 넌 어떻게 가면 갈수록 심보가 더 고약해지냐? 하지 마! 내가 안 하면 너도 못하는 거야. 아무도 못하는 거라고. 허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뭔데 허락을 하고 안 하고야. 결혼 10년 동안 내 등에 업혀 산 주제에 꼴의 남자라고? 나야말로 좀 곱게 늙고 싶어. 그런데 너도 그렇고 니네 엄마도 그렇고 나를 곱게 늙게끔 해주질 않잖아? 어쩜 너랑 니네 엄마는 똑같니? 어쩜 이렇게 둘 다 양심도 없고 뻔뻔하고 사람들이 치졸하냐? 너랑 니네 엄마가 된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너랑 이혼하고 나도 좀 훌훌 털고 곱게 늙고 싶어. 두 모자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휠 것 같은데 이제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 덕에 네 말처럼 편안하게 돈 벌어가면서 살고 싶다고. 시어머니도 난리를 쳤었죠. 뭐 그런 거 가지고 이혼을 하냐고. 갑자기 뭐라도 된 것처럼 기고만장해지는 것 같은데 주제를 알라고 하더군요. 감히 어디 이혼을 논하는 것이냐고 10억이란 돈에 눈이 멀어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정신 못 차리고 설레발을 떨었으면서 왜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정말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염치가 없지 않나요? 저런 속물 같은 거지 근성들. 식구인데 같이 하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우리 아들도 이제 정신 차리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데 거기에 초를 쳐? 그럼 일하면서 어떻게 두 개를 같이 하겠니? 원래 한 곳에 집중을 하려면 다른 한쪽은 버려야 하는 법이야. 두 마리 토끼는 쫓는 게 아니라고. 네가 뭐 아주 대단한 거 가진 것처럼 지금 미쳐 날뛰는 것 같은데 너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정신 이상해진 거 아니냐고. 그리고 사돈도 니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배려해 준 거지. 너만 잘 먹고 살라고 그거 내어주신 거겠니? 그럼 우리 거지. 네 것이 아니라. 네, 저 정신 돌았어요. 그리고 가족? 아, 언제부터 가족이었대? 열심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머니 아들 몰라요? 빈둥빈둥 배짱이 기질 있는 거? 말은 똑바로 해야죠. 우리 것이 아니라 내 거죠. 내 것에 숟가락을 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머니 아들과 어머니인 것이고요. 이 집구석에서 계속 있다간 편안하게 돈 버는 거는커녕 잃어도 내 차지 안 되고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홀라당 빼앗길 것 같아서 전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왜 남의 걸 탐내요? 당신도 그렇고 당신 아들도 그렇고 평생 그렇게 며느리 등에 업혀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도 큰 소린 치고 싶고 정말 참 그지 같은 인간들이네. 당신들은 양심에 털난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 아들 회사 관뒀대. 물론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지 마누라가 친정부모 돈벌이 되는 것 좀 가지고 왔다고 일 관두고 편하게 돈 벌겠다고 하더라. 당신 같으면 이런 남편 두고 볼 수 있겠어? 당신이 나라면 이런 집구석에 계속 있고 싶겠냐고. 애미나 아들이나 그러니 모자겠지. 엄청나게 시설이 좋다거나 한 건 아니지만 운 좋게도 앞에 바로 바다가 확 튀어져 있는 곳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값이 오르긴 하더라고요. 암튼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뭐 지금 수익은 완전 제로이고 이것저것 시설 보수하느라 돈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돈을 벌지 않는데도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진 않아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번 만큼 남 안 줘도 되고 다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마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떨거지를 더 이상 안 봐도 되기에 홀가분한 걸까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될 거라는 거 전 남편도 알았었기에 제게 약을 올리더군요. 큰소리 뻥뻥 치고 결국 이혼해서 나가더니 꼴 좋다고요. 신이 자기를 도왔다나요? 코로나를 내려서 저를 망하게끔 했다고? 참 저렇게 지질한 인간입니다. 너랑 살았으면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금 당연히 힘들지만 너는 안 힘드냐고. 그런데 네 말처럼 나는 이거 팔아먹으면 몇 억이 생기는데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 인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린이 소꿉장난도 아니고 저렇게 찌질하게 나오는 인간이 바로 제 전 남편이란 놈이었습니다. 밤마다 귀가 간질간질해요.
아마도 지 엄마랑 제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잘못되라고 말이죠. 지겨운 인간들. 그래도 저는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곧 좋은 날 오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